8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최대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뭐나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주택가액에서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지가액 포함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대치가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이죠. 보증금 일정액이니까 이게 방공제금액인데 최우선 변제금액이에요. 일정액의 최대치는 배당금액의 2분의 1까지다. 제가 뭐 지난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자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액이 뭐 5,500만 원이다. 5,500만 원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금액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억이다. 그죠? 그러면 배당금액이 5억인데 아이고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5억 5천 같으면 이거 다 충당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권자든 우선 변제권자는 뭐냐고.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 죄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반만 딱 잘라라 해가지고 얼마 2억 5천만 원이지 해가지고 야 너네들 맥시멈 뭐다. 5,5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야 그런데 있잖아. 저당권 등 그 우선 변제권 가지는 권리자들한테도 일부러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너네 반만 가져가. 이러니까 10명이잖아. 그 얼마? 2,500만 원씩. 이게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맥시멈 5,500만 원인데 2,500만 원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그런데 제가 몰라도 돼요.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아시는 게 좋다 이거죠. 왜냐면 근로자임금 채권도 보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여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도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거 보니까 주택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도 있고 또 근로자임금 채권이 또 들어와 있네. 근데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 임차인처럼 배당금액이 2분의 1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임금 채권은요. 배당금액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 야, 하나는 2분의 1인데, 하나는 전분에, 야, 이랬을 때 얘네들한테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해주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나와요. 일부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그런,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일단 말씀드리게 하고. 자, 그런 말이죠. 제가, 이거 하나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어젠가 그저께 뉴스 났더라고요. 뉴스 났는데, 이게,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는데, 기자는 보면은, 이 사건 번호를 표시 안 하죠, 당연히. 근데 뭘 하나 딱 보면 이게, 저는 물건 말 그대로 기똥차게 찾아냅니다, 봐가지고. 아마 감사하다고 딱 나와버려요. 대전지방법원 사건인데 2022 타경에 6959 사건이더라고요. 대전 동구 가양동에 소재하는 이 다가구 원룸 주택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게 제가 어젠가 그렇게 뉴스일 거예요, 뉴스인데. 이게 보시니까,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깡통 주택이잖아요. 뭐냐면 지금 전보시라는 양반이 이제 들어간 낙찰 받았었는데, 13억 6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어요. 그죠? 18억짜리를 13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잘 받았죠, 뭐. 그리고 아마도, 이분은 2023년도 4월 21일자, 대금을 완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낙찰 받았으니까 대금 완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쫄쫄이 사당이 몇 명 계십니까? 몇 명이, 23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23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보니까,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냐 보니까 14억 1,800만 원이잖아요. 월세는 없어. 거의 다 전세를 한 것 같아. 14억 1,800만 원인데 이 물건의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13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대항력 엄섬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기라 봐가지고 이게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이죠. 제 조카 친구, 처조카 친구인데 작년인가 해가지고 서울 됩니까? 신도림동경 그쪽에 근린 생활 건물이었는데 임차인들이 한 6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주인들이 나중에 만세 부를 뻔한다니까. 그럼 만세 부르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1억 1천만 원인데 그 집에 막 저당권이 설정되어 좀 빨리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최우선 면제도 못 받고 또 확정일자를 받기는 받았는데 60명 있는데 그중에서 57등이고 58등으로 받아버렸어. 이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온 순서가 엄청 떨어져. 그래서 이 친구는 최우선 면제 못 받고 우선 면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났다니까요. 젊은 친구예요. 제 초독화가 이제 올해 36이니까 뭐 30대 중반쯤 됐단 말이죠. 요즘 보니까 그런 그 사례가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깡통주택이지. 맞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 말이죠. 이런 물건을 건드려가지고, 돈 번다. 이런 식으로 막 강의하는 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정말 싫어해 봐가지고. 돈도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5억 들어가지고 뭐 10억 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임차인들 보니까 전부 다 대학력이 없어요. 대학력이. 어쩌 그래 하나다가 대학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등기부상 권리관계 보자 이거죠. 등기부상 권리관계 보니까 건물은 보니까 2018년 9월 20날에서 저당권 설정됐어요. 토지는 보니까 2018년입니다. 2월 28일 날 건전한권 설정됐네요. 와, 토지와 건물의 소위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2028년 2월 28일과 2018년 죄송합니다. 9월 20날 해가지고 이게 여기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이건 저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다 이게. 요래 설정이 임차인들이 여기 들었었느냐에 따라서 여기 건물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할 때 이 사람 대항력이 있다, 그죠? 근데 보니까 건물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할 때 이 사람 대항력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틀렸을 경우는 건물을 기준한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이 건물이지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건물을 기준한다. 이게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2028년 2월 28일 날 해가지고 2월 28일 최모 씨라는 분이 이게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당시에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부수고 이 건물 새로운 건물 새로 지었어. 지어가 신축해서 이때 보존이다 보존 그죠? 보존 등기한 것이 이제 9월 20날이야. 9월 20날 집을 그러니까 2월 달에 2월 28일 날 그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9월 20일 날 보존 등기는 충분히 건물 한 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요즘 건물 한 3, 4개월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최모 씨는요. 이 한 땡땡에다가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담보 제공을 해준 듯 합니다. 추가로 담보 제공을 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어쨌든 2018년 9월 20일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20일 해가지고 보니까 임차인들 전입 날짜 보니까, 엄마야, 이게 참, 얘기를 해가지고, 2018년 10월 4일, 10월 16일, 10월 26일, 전부 다 어떻게, 건물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 신고했다, 이게.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할 적에, 이게 좀 확인 설명할 적에, 야, 저당권이 설정이다. 저당권 설정 금액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보니까 7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억 8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민경이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6억 원이 넘어버린다고. 근데 어쨌든 이듯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설정되었던 건저당권보다도 임차인들은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나중에 전입신고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직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게 이런 걸 뭐 중개를 하게 된다면 참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암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지만 말이지 이건 아니다 생각 보고 있습니다. 네? 뻔히 보면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봐가지고 소위 예를 들어 제가 집주인일지라도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빼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 끝납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전세보증금 줘요. 그럼 방 빼서 나가라고 그래. 방이 잘 안 빠지거든요. 방이 잘 안 빠지면 임차인이 뭐 어떤 건 뭐 임차권 등기를 두두두두두 해놓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막 강제임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애먹는다니까요. 임차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깡통 주택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물 보시는, 대체적으로 이제 2030 젊으신 분들은요, 이런
뭡니까? 풀 옵션 해가지고 뭐 인덕션 있고 룸 에어컨 있고 뭐 뭡니까? 여러 가지 막 다 들어있거든요. 침대 다 있으니까 와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임차인들이 50명, 60명이야. 그거 나중에 보증금 어떻게 뺄긴데 봐가지고. 응? 보증금 빼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집에서 7년 말년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 예. 우리는 그렇게 처음 들어갈 때 보니까 집이 멀끔하게 생겨도 아 이게 나중 끝난 상태에서 방이 잘 빠질 것인가 앞에 보니까 와 뭐 임차인 50명이 그냥 줄을 꽉 서 있네. 야 이거 머리 아프다. 또 하나 더 보면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막 두두두두두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가구 주택인데 임차인들이 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데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휙 나가버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임차인 단독으로 부동산 관할 법원 민사과 가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니까요. 해가지고 왜냐면 방이 안 빠지니까 방이 안 빠지는데 집주인도 보증금 안 주는 거야. 그럼 임차권 등기만 해놓으면 뭐 장땡이냐? 아닐 수도 있죠. 그 임차권 등기 했는데 임차권 등기관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그 때려는 봐서 그 임차권 등기 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서울 쪽에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시청에 보면 무슨 임대차 관계 이런 저기 상담 센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각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그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데 저기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저도 뭐 주택임대차 조금 아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또 저희 채널에 휴대폰 번호 적어놨으니까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전화 안 주셔도 괜찮고 전화 안 주시면 더 편하죠. 뭐, 그죠? 그래서 이 건이 현재 보니까 일단 임차인들 대항력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야 임차인 박모 씨, 야 이모 씨, 와 함땡땡 정땡땡 이 사람들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넘어가버려요. 왜냐면 내가 이 물건 낙찰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법원에서 계정에 알아가 배당표 다 작성해서 배당해 준다니까. 그럼 뭐다 낙찰자에 나하고는요 이게 임차인 몇 명 있습니까? 임차인 보니까 23명이잖아요, 그죠? 이 임차인 23명하고 관계없어요. 단지 뭐다 물론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차인들이 많다 했을 때 이 임차인들 중에서는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도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완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명도할 적에 최모 씨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또 보니까 장모 씨 같은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1억 2천만 원인데 한 1억 정도 배당받아간다면 완전히 양반이지 뭐. 그죠? 4천만 원인데 이 사람 보니까 최우선 변제로도 얼마 또 배당받아도 어유 괜찮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명도에 따른 명도가 용이할지 안 할지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가보면요 임차인들끼리해서 비대위 해가 위원장 막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단체적으로 여러분도 안 보셨어요? 해봐가지고 서울 모처에 재개발하는 지역 내 안에 교회가 있는데 막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강제적으로 명도 집행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완력을 행사해버린다면 낙찰자 입장에 정말로 난처하다는 겁니다. 이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민사집행법 앞부분에 법조문은 나와 있을 겁니다. 명도할 적에는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도하실 적에 대한민국 국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럼 국방부에다가, 그죠? 국방부에다가, 제 명도하는데, 현역군인 몇 명만 보내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법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아직 구인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봐가지고, 요즘 뭐 K1 소송입니까? 그거 들어간다가 명도,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임차인들이 많다 했을 때는 조금 골치 아프더라도 과연 임차인들이 어바웃들아 얼마 정도 배당받아 가는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계산을 좀 해놓으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 시간에 이걸 저는 이거 여기서 방송하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최우선 변제, 일단 먼저 여기서 제가 최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는 웬이 언제 2018년 9월 20일 하고요. 2018년 2월 28일인데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이 건물이니까 건물 2018년 9월 20일 요걸 따지자 이거죠. 왜요? 이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보니까 2018년 9월 20일 하니까 이때 보니까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2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가지고 있어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그럼 위로 잠깐 올라가가지고 6천만 원 이하 임차인만 쫙 골라보자. 그죠? 6천만 원 이하 임차인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아웃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1300이니까 이 양반은요 1300 다 받아가겠네. 그죠?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니까 그죠?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은 2천만 원 배당 받아가는데 최우선 면제는 1300이니까 1300이면 배당료 했잖아요. 1300이면 1300만 원. 7천만 원 아웃.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사람 확정일자에는 우선 면제. 이분도 보니까 월세 23만 원인데 빼버리고 그러니까 방법은 20년대 뭐냐면요. 내가 내 직장이 바로 그 임차주택 코앞에 있어. 근데 정말 안에 들어가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 월세로 들어가면 돼. 월세. 전세 안 들어가면 돼. 월세. 이렇지 1500에 20몇만 원 나와있잖아요. 월세를 하시라니 월세. 그럼 이게 나중에 경매에 넘어왔던 이 사람 1500만 원 다 받아간다니까 이 사람은. 왜냐면 6천만 원 이하잖아요. 1500만 원도 6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1500 받아가는 거야. 이 사람 못 받아 6천만 원 전부 다 이상이죠. 못 받아 4천만 원 같은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맥시멈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는 거죠. 그죠? 1억 2천만 원 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나이를 하다 보면요. 1억 2천만 원 못 받아. 이것도 9천도 아웃, 9천, 5천은 이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6천만 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이고야, 2억 2천만 원 같은 참 안타깝네, 안타까워 봐가지고. 임차인들 보증금인데 2억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전 재산에는 마찬가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순위상으로 뭐 14등입니다, 14등. 확정일자가 2021년 1월 8일이고 2021년 2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순서가 14등이에요, 14등. 또 나아가서 보증금에 6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다 못 받더라도 그냥 낙찰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아웃이고 이 사람 보니까 이게 4,500이니까 6천만 원 이하니까 이분 같은 게 2천만 원.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월세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분 같은 2천만 원짜리 다 받아갑니다. 2천만 원도 2천만 원, 3천만 원도 2천만 원, 4천만 원도 2천만 원, 5천도 2천, 6천도 2천, 6,100만 원은 아웃이 안 돼. 그죠? 1억 1천만 원, 아이고, 못 받아.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보니까 임차인들, 월세 임차인들이 있네요. 이런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보시니까 월세 천에 30만 원 주시라니까요. 천에 25만 원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환산을 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우수를 띄워버립니다. 띄고 순수하게 보증금 요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들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하니까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럼 딱 보니까 임차인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최우선 면제를 얼마나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 자기는 보증금 받아가잖아요. 받아가면요 이 사람들 오히려 낙찰자한테 조용히 연락이 와요. 저기요 제가 방 뺄 테니까 명도 확인서 좀 작성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를 갖췄는데 누구는 보증금 다 받아가 버리네. 다 받아갔는데 지가 앉아서 정부는 각성하라 그렇게 데모하겠습니까? 정부가 뭘 각성해 봐가지고 지가 잘못했는데 꼭 하면 정부 각성하래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뭡니까?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잖아요. 이 민사특별법입니다. 특별하게 보호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법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밥을 챙겨줬는데도 밥을 못 먹잖아. 못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나라에서 막 억지로 입을 벌려가 밥을 떠먹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나라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냉정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030 젊으신 분들이 직장 관계 해가지고 이제 회사 근방에 집을 구하신다 했을 적에 보니까 이런 주택에 입주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전세보다는 월세다 월세. 이 집이 이런 건 시한폭탄이라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내 빵 터졌다 그러면요 전세보증금 재수 없으면 내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포시 돌려버리시면은 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임차인이 이건 말이죠. 2013타경인데요. 특히 대학가 주변에 보면 말이죠. 임차인들은 막 뭐 50명, 60명 그런 주택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상당히 늦게 뜹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가 참 문제가 많아. 상당히 이제 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임차인이 몇 명이냐. 임차인이, 몇 명이에요? 징그러워. 몇 명이에요? 엄마야, 임차인은 50명입니다. 50명이잖아, 50명. 엄마야. 임차인은 50명이에요. 어쨌든, 우와, 50명인데요. 여기 보면, 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택 임차권 등기된 이건 집은 뭐다. 입사람들이 전세금 못 받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집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세금, 이런 물건 전세금 설정하면 뭐 할 건데,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월세를 하시라는 게 또 주택 임차권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저당권이 2002년도 3월 8일자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2002년도. 또 설정 금액도 얼마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설정 금액도 보시면은 5억 2천만 원 돼 있는 5억 2천만 원 거죠? 5억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2002년도 3월 달인데 임차인들 보면은요. 한참 올려야 된다 그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딱 한 사람 있는 거 나와 있는 거죠? 있으면 근데 이게 또 1987년이니까 이 사람 임차인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전부 다 보면 2004년이고 참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2002년도 자 이게 제가 이제 when을 따집니다. when 하니까 when이 언제입니까? 2002년도 3월 8일이 when이잖아요. 그죠? 2002년 3월 8일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니까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채웠으면 됩니다. 4천 이하 1,600이에요. 네,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고른다 하더라 하니까 여기 밑으로 위로 올라가 보니까요 4천만 원 이하 임차하면 고르면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 사람도 1,600 그나마 이제 최우수 면제 받아갈 수 있네. 1,600 전부 다 최우수 면제 이 사람 안 되네. 이건 4,500만 원은 이게 4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교통 정리를 하시되 근데 이 물건 보니까 87년도에 전입신고한 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87년도 이 건물이 언제 보존 등기됐습니까? 봐가지고 이 건물 보존 등기 등기부등본을 볼까요? 등기부등본 딱 보시게 되면요 이런 물건은 글쎄 글쎄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이거 뉴스에 떠버리면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깡통 주택 어쩌고 돼가지고 그죠?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유권 보존이 언제 됐습니까? 2002년도 2월 22일이잖아요. 그죠? 소유권 보존이. 근데 이 물건에 아까 보니까 전입 날짜가 87년도 되잖아요. 이분은 아주 옛날 그냥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이다. 그죠? 2002년도 2월 2일 날 보존 등기됐는데 87년도 같으면 아주 옛날이잖아요.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없다들 그럼 여기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거기다 대학력 없는 임차인들인데 보증금액이 상당히 소액이니까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보증금 1억 같은 경우는 좀 세다 그죠? 세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어바웃으로 해가지고 배당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 이렇게 배당표 작성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우선 면제 이게 첫 단추다 이게 최우선 면제 따지기 위해서 뭐다? when 언제 저당권 설정됐네 이거. 왜요? 경매 물건이 어디 있어? 이거 딱 잡으면 when 하니까 2002, when 하면 이게 뭡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2002년도 3월 달에 이게 when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당시에 봐가지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최우선 면제 하니까 4천만 원 이하 1,600 이렇게 나옵니다. 4천 이하, 왜냐면, 왜가 서울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큰 얘기 해볼까요? 당시에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 3,500 이하, 3,500 이하 1,400 이런 식이 나옵니다. 또 기타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3천만 원 이하 1,200 이렇게 나와요. 이게 1,600, 1,400, 1,200인데 이런 금액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게 그런 방공제 금액이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이 담보탑을 이 당시에 방 한 칸당 공장 금액이 얼마다 1,600만 원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보면요 지금 오늘은 지금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제3항 요것도 이제 같이 포함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 금액에는 최대치는 뭐냐. 배당할 금액의 반만 가져가라. 또 이제 주택가액에서 대지가액 포함된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행령 1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세권, 그죠? 전세권 설정하는 것과 전입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아파트에 만약에 아파트 101호에 전세권 설정한다 그러면요, 101호는 전유 부분이잖아요. 전세권 효력은 저 밑에 대지 사용권,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다면 땅에는 전세권 효력이 안 미쳐버려요. 따라서 일반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권 효력은 어떻게 건물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리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더라 이랬을 적에 그 집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을 경우 이런 식으로 대지가격, 그러니까 토지 가격도 같이 포함한다. 싸잡아서 이러다 보니까 배당 범위가 전세권이 물권보다는 임차권이죠. 전입신고했으니까 임차권이 채권보다도 이 물건이 더 좁아. 이건 전세권은 건물이죠, 그죠? 이것도 주택 전세권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건물 플러스 토지도 포함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게 제 사망에 요건 말이죠. 이게 좀 어려워. 요건 지금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5월 22일 날이네, 그죠? 2023년 5월 22일 날, 월요일 날, 요 얘기부터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저희 카페에서 2차 번개가 있고, 앞으로는 번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번개 안 하고, 이제 이런 멤버십 과정을 아마 6월 달부터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투자 클럽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